2010학년도 수능 현대시 고전시가 복합지문 세트. 자, 이제 나를 볼 차례입니다. 제목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송수건 시인의 지리산 뻐꾹새입니다. 그런데 나를 읽는 데 도움이 되는 보기가 없어요. 그냥 본문 보면 되겠습니다. 나 볼게요.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울음울어 때로 울음울어 석석 3년도 333년이래요. 333년이면 9년인가요? 27년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이 덜 든 서름의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뻐꾹새임을 알아냈다. 자, 원래 여러 마리가 때로 울음울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한 마리였다는 거죠. 지리산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꾹새가 한 울음을 토해내면 뒷산 봉우리가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뻐꾹새로 울음우는 것을 알았다. 아, 원래 한 마리인데 이렇게 해서 여러 마리로 우는 걸로 화자가 처음에 알았나 봐요. 근데 여기서 지금 A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중간에. 그러면 A가 나오는 문제 먼저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작품 해설에 주력할 때는 이런 거 나와도 안 할 때도 있고 한데 여러분은 이제 좀 풀이가 익숙해지시면은 여기서 그냥 문제 먼저 풀으셔도 됩니다. A 나오는 부분. 제가 비문학은 좀 가려가면서 하라고 하는데 되도록 하지 말고 비문학은. 근데 문학이나 화작은 적극 권합니다. 왜냐? 비문학처럼 지문 내용을 도중에 놓쳐버릴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죠. 1번. A와 달리 B는 지규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이러면 A에는 지규가 있으면 안 되고 B에는 지규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해야 되겠죠. 즉 A에 지규가 있으면 1번은 바로 지워야 합니다. 그런데 A에 지규가 없죠. 그러니까 1번은 지울 수 없네요. 그렇다고 뭐 동그라미도 아니고요. 2번. B와 달리 A는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음보율 이런 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보셨던 단어죠. 근데 아직도 모르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음보율 뭐 3음보, 4음보 이런 거. 예를 들면 읽을 때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읽죠. 이제 이런 걸 4음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 꼭 찾아보세요. 참고서 뭐 유튜브에 음보율만 쳐도 많이 나올 거예요. 네이버도 그렇고. 이거 직접 언급해도 되나? 네, 아무튼 네, 그 튜브 동영상 사이트나 아니면은 뭐 초록창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테니까 꼭 검색해 보시고 공부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참고서에도 다 있을 테니까. 어쨌든 A는 음보율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 볼게요. A의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고 했는데 A의 도치 안 나오죠. 3번도 틀렸네요. 4번. A에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A가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냈나요? A의 반어적 표현? 안 나옵니다. X. 5번. A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A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 A의 영탄적 표현 안 나오죠. 네, 틀렸습니다. 2, 3, 4, 5번 다 틀렸으니까 답은 B를 보기도 전에 1번인 게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푸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숙련되면 여러분들 지금 막 현대시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처음 기출 풀어보고 아직 한 고1, 2여서 처음 공부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고3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위한 수능을 위한 국어 공부를 따로 해본 적이 없는 학생이라면 벌써부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1등급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기출을 두세 번 정도 이미 공부를 해봤다 싶은 학생들은 나오면 바로바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두 케이스를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했다고 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제가 안 했다고 해서 이런 건 절대 중간에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어서 볼게요.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산봉우리들이 다 울면 나중에 강이 생긴대요. 그게 섬진강입니다.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이 섬이 물 가운데 있는 것을 그 물이 밀어 올렸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뻐꾹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새석, 지명 이름입니다.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자, 마지막 연은 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그런가 봐요. 뻐꾹새 울음이 철쭉꽃밭을 다 태웠답니다. 저 진짜 몰라요. 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풀겠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나를 읽었으니까 3번, 5번을 좀 봐야 되겠어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뻐꾹새가 시적 대상일 텐데 여기서 보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뻐꾹새의 울음이 소리 넘기는 거, 그리고 뭐 여기서는 뭐 강이 열려서 그 힘센 물줄기가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거, 뭐 요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 시적 대상 운동감이라고 이걸 해도 되는 건가?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건너뜁니다. 저 이거 가정하는 게 아니라 저 진짜 잘 몰라요. 이거 판단 되게 애매해요. 나중에 3번이 답이면 그게 맞겠죠, 뭐. 이게 국어 영역의 특징입니다. 또 확실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막 100%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그런 거예요.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안 합니다. 가장 적절한 거. 가장 적절하다는 게 뭡니까? 100% 맞는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5번 볼게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고 했는데, 네, 아까 우리 이거 판단 못하고 제꼈었죠. 그렇다고 아까 X를 친 것도 아니고 O를 친 것도 아니었는데, 나시에서 보면은 역설적 표현도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대상의 의미를 뭐 긴장감 있게 제시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결국 모든 선지들 모든 경우를 완벽하게 검증하지 않더라도 결국 답을 찾을 수는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실전에서 국어를 푼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할 것도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모든 선지 다 공부하셔야죠. 여러분들 참고서 찾아서 개념어들 다 찾아보셔야 되고요. 사전 펼치고 정확히 모르는 단어들 다 찾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모든 경우를 전부 다 100% 확신에 차서 확인할 수는 없다.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32번 잘 풀어냈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34번. 아까 1, 3, 4번은 지웠으니까 우리 2, 5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2번. 나의 서름은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을 통해. 아이고야. 주술적 속성. 말도 안 되죠. 무슨 굉장히 뭐 샤머니즘적인 뭐 그런 게 나온 것도 아니고. 자, 혹시 주술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학생들 사전 꼭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네요. 철쭉꽃의 색채를 통해 서름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그 서러운 소리가 철쭉꽃을 다 태웠다 그랬죠. 이런 뜻인가 봐요. 저도 이거 보고서 아는 거예요. 시만 보고선 잘 모릅니다. 정말 솔직하죠? 전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합니다. 35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는 화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 나타난다. 우선 화자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 나오죠. 실상은 한 마리의 뻐꾹새임을 알아냈다. 요게 깨달음입니다. 모르던 걸 알았으니 깨달은 거죠, 뭐. 근데 이 깨달음을 도달하기까지 시간과 노력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나오죠. 시간, 석석 3년. 노력은 뭐예요? 서러웠나 봐요. 네, 이게 노력인가 봅니다. 그냥 이 정도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국어입니다. 국어가 막 100% 딱딱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거듭 얘기하지만 100%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안 합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하지.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2번. 이언의 실제 뻑국새는 여러 마리의 뻑국새와 상반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자, 이언 볼까요? 이언에서 뭐라고 그랬죠? 여기 실제 뻑국새가 나오네요. 그리고 여러 마리의 뻑국새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마리의 뻑국새인 줄 알았는데 실제의 뻑국새가 여러 마리의 뻑국새로 울음울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같았는데 다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의미라는 거 틀렸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현대시 풀어보면서 아마 문학작품에서 선지와 판단의 근거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못해서라기보단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습량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숙달되지 못한 거예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신 연습되고 몸에 익숙해지면 잘할 수 있어요. 지금 마냥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자전거 탈 때 보조바퀴가 없거나 아니면 뒤에서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혼자 탄다는 거는 정말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옆에 받쳐주는 것도 없는데 혼자 탈 수 있지? 하지만 혼자 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한동안 자전거를 안 타다가도 다시 타면 탈 수 있게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35번 풀어봤고요. 36번은 아까 답을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37번 하나만 남았네요. 역시 이번에도 다 고전시가 작품을 읽을 때 문제 하나만 풀면 된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훨씬 부담이 덜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나를 읽고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본 보람이 아주 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